우리가 지난 시간에 렉탱글과 필렛까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오늘은 폴리곤부터 할 건데요. 자, 폴리곤은 그러니까 정다각형을 말합니다. 정다각형인데 정다각형을 그리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에 내접하는 정다각형, 원에 외접하는 정다각형, 한 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그릴 수 있는 정다각형, 총 세 가지입니다. 자, 다시 볼까요? 자, 밑에다 적어 드릴게요. 첫 번째가 원에 내접하는 정다각형, 두 번째가 원에 외접하는 정다각형, 세 번째가 한 변의 길이가 L인 정다각형. 이렇게요. 3번 같은 경우 우리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육각형, 팔각형, 구각형, 십각형을 그려보셨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자, 먼저 한 변의 반지름이 50인 원을 두 개를 그려봅니다. 자, 반지름이 50인 원입니다. 폴리곤입니다. 폴리곤. 자, 폴리곤을 먼저 실행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엔터 넘버 오브 사이드, 즉 모서리의 개수를 물어봅니다. 엔터 넘버 오브 사이드, 모서리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6개요. 육각형을 그리겠다는 뜻이겠죠? 그랬더니 센터 오브 폴리곤, 원의 중심, 폴리곤의 중심을 입력하랍니다. 원에 내접하는 정다각형, 원에 외접하는 정다각형. 다시 말하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원의 중심점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엔터 옵션 선택하랍니다. 인시크리브드 인 서클, 서큐시크리드 어바웃 서클. 되게 생소해요. 발음도 이상해요. 그죠? 인시크리브드, 원래는 이게 한 음절이어야 되는데 콩글리시다 보니까 두 음절로 나눠집니다. 인시크리브드, 인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 인시크리브드 인서클, 원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원 안에 인시크리브드가 뭐냐면 내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시크리브드 인서클은 원에 내접하는 이란 뜻이고, 서큐시크리드 어바웃 서클은 원에 외접하는 이란 뜻입니다. 여기 서큐시크리브드가 외접이란 뜻입니다. 인시크리브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크리브드가 접하다란 뜻이에요. 인시크리브드, 안에 접하다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접. 서큐시크리브드는 외접. 자, 내접합니다. 그랬더니 라디어스 오브 서클, 원의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50. 이런 이게 뭐지? 다시 폴리곤 육각형, 원의 반지름, 그 다음 인시크리브드 50. 원 안에 내접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폴리곤 똑같이 육각형 6엔터, 그 다음 중심점 엔터, 그 다음 서큐시크리브드 외접합니다. 그리고 반지름 50엔터. 그러면 원 바깥으로 접하는 거 보이시죠? 한번 그려보시죠. 자, 이번에는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육각형을 그릴 겁니다. 폴리곤. 자, 똑같이 육각형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모서리요. 엣지. 원에 내접하고 원에 외접하고 다 원의 중심부터 시작하죠. 근데 모서리를 그려야만 폴리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엣지를 클릭합니다. 그랬더니 first end of 엣지, 첫 번째 모서리의 끝점이요. 그 다음 second end point of 엣지, 두 번째 끝점이요. 그러면 첫 번째 끝점과 두 번째 끝점 사이의 거리가 50이면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육각형이 되는 거죠. 자, 모서리, 그러니까 방향 맞추고 50엔터.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육각형.
자, 한번 그려보시죠. 스플라인입니다. 스플라인은 사실 별거 없어요. 곡선입니다. 스플라인은 여기 있습니다. 요렇게 두 개예요. 둘 다 스플라인입니다. 둘 다 스플라인이에요. 자, 스플라인 그냥 이렇게 클릭해서 그리시면 됩니다. 곡선 그려지죠? 끝입니다. 해보시죠. 스플라인. 자, 여기 메소드라는 게 있습니다. 메소드가 방법이란 뜻인데 두 개예요. 피트 커브하고 CV 커브하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중심선으로 이렇게 라인을 그릴 겁니다. 50mm 짜리를 좀 그릴 겁니다. 자, 다시 밑에다가 또 그릴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스플라인. 그 다음에 여기 엔드 포인트, 즉 끝점을 클릭해 보면 알아요. 다시 끝점을 클릭해 보면 알아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건 피트 커브입니다. 피트 커브는 정점을 통과하는 원입니다. 점을 통과하는 곡선이요. 점과 점을 입력해주면 그 두 점을 통과하는 그 곡선을 만들어냅니다. 자, 다시 봅니다. 메소드 CV 커브. CV 커브는 점을 통과하는 게 아니고 접선으로 그려지는 곡선입니다. 아이고, 잘못 찍었다. 이렇게요. 이해되시나요? 곡선 반경 자체가 다르죠? 피트 커브는 점을 통과하는 거예요. 점을 지나가야만 돼요. 근데 CV 커브는 접선입니다. 이 선과 이 선에 접하는 곡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CAD는 이렇게 두 가지 곡선이 나옵니다. 나중에 폴리라인에도 똑같이 곡선이 나오는데 두 가지 곡선이 나와요. 똑같아요. 피트 곡선하고 스플라인 곡선 똑같습니다. 정점을 통과하거나 접선을 통과하는 곡선. 자,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엔 도넛이네요. 말 그대로 그냥 도넛입니다. 도넛 그리는 거예요. 우리 도너츠라고 하죠. 도너츠는 원이 두 개 있죠. 그래서 도넛 명령어 실행하면 지름을 두 개를 입력합니다. 인사이드 다이아메터 안쪽 지름,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 바깥쪽 지름 두 개를 입력해요. 자, 도넛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뭐지? 자, 요게 도넛입니다. 도넛츠 보이시죠? 명령어 실행하면 인사이드 다이아메터 오브 도넛, 도넛의 안쪽 지름을 넣어달랍니다. 30 엔터.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 50 엔터. 자, 도넛츠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명령어가 안 끝나요. 엔터 쳐야 명령어 끝납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도넛 인사이드 다이아메터 5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 30. 인사이드가 50 아웃사이드가 30. 어떤가요? 바뀌었죠? 이런 정도는 CAD가 알아서 뒤바꿉니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다시 볼까요? 인사이드 다이아메터 5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 50. 똑같죠? 이거 원처럼 이렇게 그려집니다. 인사이드 다이아메터 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 50. 그러면 이렇게 점이 찍힙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타원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타원입니다. 타원. 타원을 그리려면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X라인
자, 중심선으로 바꾸고 X라인 0도 90도 서클 반지름 30. 자, 트림으로 지우고요.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50 트림으로 지우고요. 자, 요렇게 한번 그려 보시죠. 100mm짜리 60mm짜리 한번 그려 보실까요? 타원을 그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끝점에서 끝점까지 점을 두 개를 입력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중간점이 찾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축에 끝점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중심점을 입력하고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을 입력하면 타원이 그려집니다. 자, 보세요. 엘립스. 자, 엑시스 엔드 포인트 오브 엘립스 타원의 축의 첫 번째 점, 그 다음에 끝점. 자,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연스럽게 끝점. 그럼 타원 딱 맞게 그려지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엘립스 여기 보시면 아크는 쓸 필요 없고 센터요. 그러면 타원의 중심점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끝점, 그 다음 끝점. 그러면 금방 타원이 그려져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그러면 이제 타원은 언제 그릴까요? 어느 상황에서 타원을 그릴 수 있을까요? 이제 이게 문제예요. 타원을 언제 그릴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어느 상황에 타원이 생길까요? 어떤 조건이 되면 타원이 생겨요. 언제 생길까요? 그 조건이 뭘까요? 자, 혹시 여러분들 떡국떡 드셔보셨죠? 안 먹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그 떡국떡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요? 그게 타원이에요. 떡국떡의 조건이 바로 타원입니다. 원기둥을 45도가 아닌 사선으로 자르면 그 단면이 타원으로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설명합니다. 원기둥을 45도가 아닌 45도로 자르면 단면이 원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45도가 아닌 예를 들어 60도나 30도로 자르게 되면 그 단면이 타원으로 나와요. 떡국떡이 가래떡을 자른 거죠. 가래떡이 원기둥이죠. 어슷썰기한 건 45도가 아닌 사선으로 자른 거죠. 그래서 떡국떡이 타원으로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제가 그려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X라인 0도 90도 그 다음에 45도. 자, 이렇게 한번 그려 보실까요? 0도 90도 45도 옵셋 10mm 위아래 10mm. 자, 이렇게 10mm요. 자, 트림으로 여기를 잘라내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되면 돼요. 자, 이렇게요. Y축끼리는 상관없어요. 네? Y축끼리 상관없어요. 길이요? 다시. 요 간격은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상관없어요. 이건 이렇게 중요한 건 45도 사선을 만났을 때 이렇게 수직으로 꺾어주면 됩니다. 서클 반지름 10mm 옵셋 10mm
특성을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됩니다. 선 끊고요. 여기도 흰색 선으로 마감하면 돼요. 지금 그린 건 정투상이라고 하는 예제를 그린 겁니다. 설계는 정투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중에 투상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지금 그린 건 정투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물을 앞에서 본 거, 오른쪽에서 본 거, 위에서 본 거를 그린 겁니다. 봉이라고 했어요. 원기둥입니다. 원기둥은 앞에서 보나 위에서 보나 똑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서 보면 원만 보이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보세요. 자, 원이 있어요. 앞에서 보나 위에서 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나 위에서 보는 건 똑같은데 오른쪽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동그랗게 원만 보이겠죠. 그래서 정면에서 앞에서 봤다고 해서 정면, 위에서 봤다고 해서 평면, 오른쪽에서 봤다고 해서 우측면, 만약에 왼쪽에서 보면 좌측면, 뒤에서 보면 배면, 아래에서 위로 보면 저면, 이렇게 총 6개의 뷰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중에 3개를 그린 거예요. 정투상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정투상인데 제가 여기서 30도 방향으로 자를 겁니다. 여기를 이렇게 잘랐습니다. 여기를 잘랐습니다. 그럼 위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타원으로 보여야 될 거잖아요. 이게 이제 위에서 본 모습이 타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내가 잘랐을 때 여기가 타원으로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선을 끄집어냅니다. 끝점, 중심점. 자, 이렇게 연결을 해보시죠. 이제 비로소 타원을 그리는 겁니다. 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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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요. 그래서 트림으로 잘라내면 이렇게 타원의 모습을 띄게 됩니다.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호 그리는 명령어는 리본 메뉴를 쓸 겁니다. 여기 다 있어요. 호 명령어가 커맨드로 쓰기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보죠. X라인 0도, 90도, 120도. 그 다음 서클, 반지름 50. 자, 나머지 다 트림.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아크 명령어, 아크는 호입니다. 호를 그릴 때는 반드시 점 3개를 입력해야 돼요. 3점을 입력해야만 호가 그려집니다. 한 점, 2점 가지고는 호가 안 그려져요. 무조건 3점을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요. 아크,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점 3개 넣으면 호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시죠. 방금 보신 게 3포인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3포인트요. 3점을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센터, 스타트, 엔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호의 시작점, 호의 중심점, 호의 끝점이란 뜻입니다. 여기 센터, 스타트, 앵글, 시작점, 중심점, 호의 각도, 시작점, 중심점, 호의 길이, 시작점, 중심점, 각도, 시작점, 끝점, 각도,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시작점, 끝점, 반지름. 근데 여기 보시면 센터, 스타트, 엔드, 중심점, 시작점, 끝점이요. 다시 볼까요? 중심점, 시작점, 각도. 여기 시작점, 중심점, 각도, 시작점, 중심점, 끝점. 첫 번째 입력하는 값과 두 번째 입력하는 값이 바뀌었을 뿐 여기 3개는 똑같습니다. 첫 번째 여기 분류보드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6개, 여기까지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보시죠. 호의 시작점, 그 다음에 호의 중심점. 자,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호의 끝점. 그러면 간단하게 그려지네요. 자, 한번 여러분들도 그려보시죠. 또 보겠습니다. 시작점, 중심점, 각도. 자, 이 선과 이 선은 120도예요. 시작점, 중심점, 그 다음에 120도 엔터. 그럼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자, 그려보시죠. 시작점, 중심점, 랭슨. 랭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호의 길이가 있고 하나는 현의 길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 시간에 이거 배웠어요. 기억나시나요? 호의 길이, 현의 길이. 많이 헷갈리죠, 그죠? 호의 길이는 호 둘레의 길이입니다. 이해되시나요? 호의 길이는 호 둘레의 길이입니다. 원의 둘레, 원둘레 기억하시죠? 원둘레 길이 구하는 공식 기억나시나요? 2파이 r. 원의 면적은 파이 r 제곱, 그 다음에 원둘레는 2파이 r. 그죠? 호의 길이입니다. 호의 길이는 호의 둘레입니다. 2파이 r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현의 길이는 호의 양 끝점 일직선상의 길이입니다. 호가 이렇게 있으면 호의 양 끝점에서 일직선으로 가는 길이, 그게 현의 길이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현자가 줄이란 뜻이에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현악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기타라든지 바이올린, 콘트라베이스 이런 것들 다 줄로 된 악기들, 그걸 뭐라고 불러요? 현악기죠. 줄로 된, 양 끝에다가 줄을 매달으면 어떻게 돼요? 팽팽해지잖아요. 그죠? 양 끝에, 호의 양 끝에다가 줄을 매달은 거예요. 그럼 일직선으로 가겠죠. 그 일직선상의 길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바로 현의 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시작점, 중심점, 랭슨이라고 하는 얘는 현의 길입니다. 호의 길이가 아닙니다. 현의 길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6.6mm 정도 돼요. 자, 보세요. 시작점, 중심점, 자, 쭉 가면 맞닿는 거 보이시나요? 86.6mm 그려지는 거 맞습니까? 네.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다시 볼까요? 자, 이렇게 반원이면 어떨까요? 현의 길이 최대죠. 그죠? 다시 볼까요? 시작점, 중심점 100mm 최대죠. 반원 나오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100.1mm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작점, 중심점 100.1mm 인벌브드가 뜹니다. 계산을 못한답니다. 이해되시나요? 100mm보다 길 수가 없죠. 현의 길이는 100mm보다 길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중심이 50mm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지름 50mm라고 했으니까 현의 길이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최대 100mm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100.1mm면 못 그리는 거죠. 그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현의 길이는 최대 지름까지만 그릴 수 있습니다. 최대 지름 넘어가면 에라. 자, 한번 해보시죠. 최대 지름까지 해보시고 그 다음에 0.1mm 더 크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에라 날 겁니다.
자, 또 보시죠. 요과제물을 찾아보시죠. 이제 명령은 다 끝났어요. 오늘 배워야 될 명령은 끝났습니다. 이제 과제물만 할 겁니다. 자, 이 과제물 찾아보시죠.
자, 보시죠. 각도는 30도입니다. 30도. X라인 0도, 30도, 90도, 150도. 자, 다시 레이어 바꾸고 이 안에 원을 그립니다. 서클 반지름 11. 여기에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그려야 되는데 요 끝선의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서부터예요. 자, X라인 그 다음 호리젠탈 X라인 호리젠탈. 자, 수평선이죠. 끝점 클릭. 옵셋 26. 그 다음 이렇게 양 옆에 크기가 6mm죠.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3mm, 이쪽으로 3mm 옵셋 하면 돼요. 자, 옵셋 3mm. 자, 매치 프로퍼틱스. 자, 요렇게 만들어 보시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 같았으면 트림으로 잘라내면 됐어요. 그죠? 근데 이제 트림 안 써요. 필렛이요. 필렛. 자, 필렛 명령어 볼 때 항상 트림 모드인지 반지름은 얼마인지 체크하셔야 돼요. 전 트림 모드이고 반지름이 0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 항상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필렛이 잘 안 된대요. 필렛을 하는 건 남을 부위를 클릭하는 겁니다. 여기가 남는 거죠. 여기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클릭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남을 때 클릭하는 거예요. 여기를 클릭해 버리면 여기가 지워진단 말이죠. 자, 남을 때 클릭하고 남을 때 클릭하고. 이해되셨나요? 다시 볼까요? 지금 이렇게 기역자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남아야 되고 여기가 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남을 부분을 클릭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나머지는 트림. 그러면 금방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서클 중심점 지정하고 반지름 19.5. 한 번 더. 서클 반지름 25. 한 번 더. 서클 지름 95. 자, 옵셋 5mm. 트림으로 잘라내면 기본 모양이 완성됩니다. 자, 매치 프로퍼틱스. 자, 요런 모습이네요.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바로 여기 이 원과 이 선이 교차되는 지점에 원을 그립니다. 지름 7mm입니다. 자, 각각 60도 방향을 60도 간격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려보시죠. 이번엔 옵셋입니다. 선이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선을 이쪽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다 옵셋을 하시면 됩니다. 옵셋 7mm, 그러니까 여기가 지름이 7mm잖아요. 그러니까 3.5mm를 옵셋하면 되네요. 이렇게요. 중심선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쪽도 완성이 됩니다.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클릭해 보면 선이 많이 복잡하지만 금방 확인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옵셋 5mm요. 자, 이렇게 선이 복잡해 보이기는 해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옵셋 5mm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5mm까지 하시죠. 자, 트림을 이용해서 일단 끊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들도 지워줍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해보시죠. 다시 한번 트림을 할 건데 이번엔 좀 특이하게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커팅 엣지를 쓸 겁니다. 커팅 엣지는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트림을 할 거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을 눌러야 돼요. 근데 커팅 엣지를 쓰면 달라집니다. 커팅 엣지는 여기가 경계란 뜻입니다. 여기도 경계고, 여기도 경계고, 여기도 경계고, 얘도 경계고, 얘도 경계란 뜻입니다. 커팅 엣지가 끝나면 엔터. 그 다음에 클릭하면 한 번에 이렇게 지워집니다. 커팅 엣지는 경계란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워져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경계예요. 트림할 때 설명하긴 했어요. 단지 안 써서 기억을 못할 뿐이지. 근데 이럴 때는, 그러니까 경계가 많을 때는 커팅 엣지를 쓰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 커팅 엣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트림을 할 건데 지금 이렇게 눌러보면 다행히 이 중심선 위쪽에 접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트림을 몇 번 해야 되나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해야죠. 그죠? 그러면 자, 트림 이렇게 두 번 할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명령어에 없어요. F를 누르고 엔터. 이거 펜스라고 합니다. 그럼 울타리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한 번에 지울 수 있어요. F 엔터.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지워집니다. 조금 더 해볼까요? 여기서부터 F 엔터. 그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다시 볼까요? F 엔터.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그리면 한 번에 다 지워집니다. 물론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편하신 대로 지워 가시면 됩니다. 그런 기본 모습이 완성됐네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요 점을 접하는 게 아닙니다. 접하는 게 아니고 통과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통과하는 거예요. 이 점을 통과하면서 반지름이 22인 원을 그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점을 통과하면서 반지름이 22인 원을 그려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공통분모입니다. 이 원의 중심점과 이 원의 중심점이 똑같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서클 반지름 22 두 개를 그리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원을 그리면 원의 의미가 뭐예요? 여기서 전부 다 22mm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반지름만큼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바로 요 교차점이 이 원에 접하고, 아니 이 점을 통과하고 이 점을 통과하면서 반지름 22의 중심점이 되는 겁니다. 서클 22. 자, 지우고 트림으로 자르고. 자,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 방법은 옛날에 손으로 그리던 방식입니다. 컴퍼스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렸던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캐드를 쓰다 보니까 이런 방식이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돼. 컴퍼스로 그렸던 방식을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오늘 캐드 명령을 배웠습니다. 아크라는 명령을 배웠어요. 어떤 걸 쓰냐면 시작, 끝, 반지름을 씁니다. 시작점, 끝점, 반지름 22, 엔터. 다시 볼까요? 시작점, 끝점, 반지름 22, 엔터. 근데 거꾸로 쓰면 안 돼요. 시작점, 끝점, 반지름 22, 엔터.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를 잡아야 이렇게 돌아가겠죠. 시작, 끝, 22, 엔터. 시작, 끝, 22, 엔터. 마지막으로 시작, 끝, 22, 엔터. 그러면 다 그려졌네요.